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이번 영상은 2D 스케치 작업 공간, 저번 영상에서 저희 기능에 대한 설명 다 끝났다 그랬죠. 네, 기능 설명 다 끝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능만 알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쓸 줄은 아는데 그걸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시험 오토캐드, 그러니까 오토캐드 관련된 시험에서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자격 시험이 있어요. 뭐 ACU, ACP라는 시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ACP는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ACU만, 이 ACU하고 ACP의 차이는 이제 오토데스크, 서티피케이션, U는 이제 유저, P는 프로페셔널. 그래서 뭐 이제 사용자와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전문가 시험도 보면 사용자 시험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약간 좀 이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그 정도의 차이지.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기능의 시험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ACU나 ACP 같은 게 국내에서 자격으로 인증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야.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상관없는데,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기능만 잘 쓴다고 해서 결과를 낸다? 그건 모를 일이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만 안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 기능을 응용을 해서, 얼마나 잘 응용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을 하느냐, 즉 스케치를 잘 작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이 별도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강사는 이제 기능을 알려주는 게 다예요.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응용을 한다 라는 거는 강사가 가르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애매하느냐? 강사가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옆에 이렇게 도면 띄워놨는데, 이런 거 그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여준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느냐, 이건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강사가 보여준 순서를 그대로 외워.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순서만 외웠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 나와야지만, 예전에 강사님이 이렇게 했죠.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응용력이라는 거는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사가 제공을 해줄 수 없다면,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을 강사가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강사는 이제 예시로 몇 개를 같이 그려서 보여줄 수 있지. 자,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이제 예시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예시를 잘 이해해서 결국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건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사가 많이 보여주고 많이 따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강사는 조금만 보여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예시는 들어줄 수 있어요. 예시는 들어주고, 그 이후로는 학생한테, 자, 내가 예시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너 혼자서 그려.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학생은 그리다가 이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막히겠죠? 막히면 이제 그때 막혔을 때 본인이 막 궁리를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지? 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궁리의 시간을 갖고, 아무리 궁리를 좀 오래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돼요? 손 들고 강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영상 찍을 때 몇 번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독학하지 마셔라. 캐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독학을 하면 막히는 순간이 와요. 오면은 이거를 본인이 해결을 못해.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 물론 이제 그게 빨리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생각하다가 답이 찾아진다.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막혀가지고 막 끙끙 됐는데 오늘 해결 안 됐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해봤더니 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을 생각했는데도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막혀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독학은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커뮤니티나 그런 데 올리면 되죠. 그거 다 모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답 안 올 때도 있어. 그런 불확실한 거에 의존하느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 그건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드 교육은 제가 이제 학원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일부 학원 강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이거 양아치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기를 원해요. 왜? 본인이 하다 막히는 건 질문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학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지금 학원에 불만인 거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지 않은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강사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뽑으면 안 돼. 그리고 강사들도 좀 제대로 된 마인드로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면 안 돼.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수업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면 안 돼. 저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지. 그 강사들은 그러니까 그 학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런 이유 때문에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 스케치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런 예제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습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생판 캣 인벤터 막 처음 배워가지고 아직 모델링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새로운 모양을 설계를 할 거야? 설계를 해가면서 스케치를 그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를 보고 그릴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토캐드용 예제 있죠. 지금 옆에 있는 거 이거 제가 오토캐드 할 때 썼던 예제예요. 제 오토캐드 쪽 강좌 가면은 시스템 예제들, 종합 시스템 예제들이 잔뜩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 70강 시스템 예제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이건 2D 캐드가 아닌데 2D 캐드 그린 도면을 왜 그립니까? 왜 그리냐고? 이 형상을 얼마나 내가 잘 그릴 수 있느냐. 대신에 그리는 방식은 2D 캐드하고 달라야 돼요. 2D 캐드하고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3D 캐드에서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이런 것들은 지켜서 연습을 해야지 내가 이제 스케치를 잘 그리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할 거니까 일단 2D 스케치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 S죠. S 하고 평면은 어디 잡으시든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XY 평면을 잡을 겁니다. 일선 잡던 대로.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연습용 도면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원점의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전체 형상 그리는 거에서 어디를 원점으로 할 거야라는 걸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2D 캐드에서 그릴 때는 원점 같은 거 안 정하고 그냥 아무데나 툭 찍고 그렸는데요. 근데 2D 캐드는 원래 그래요. 왜냐면 그 원점을 위치를 잡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나중에 이 원점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 블록을 만들 때 블록 원점 잡죠. 블록 원점은 내가 필요한 곳으로 잡아요. 그러면 지금 이 원점 잡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스케치 파일은 하나의 블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블록의 원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 개념으로 어떤 부품, 블록으로 이제 2D 캐드에서 부품을 묶는데 저렇게 부품 단위로 묶어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원점이 필요해요. 관리 원점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원점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원점의 위치를 반드시 잡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상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 있죠, 여기.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점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다 원을 그릴 거잖아요. 원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2D 캐드 할 때도 항상 했던 얘기지만 원을 그릴 때는 뭐를 먼저 한다? 이렇게 십자선으로 원의 중심을 먼저 잡는다. 이렇게 했죠. 중심선을 이제 먼저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3D 캐드에서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이렇게 이제 중심선을 하나, 수평선 하나 그릴 거고요.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주냐면, 일치 조건으로 요 가운데를 원점에 딱 엮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보면 수직선은 가운데로 놓으면 안 되겠네. 왜? 아래쪽이 길고 위쪽이 짧네. 그러면 이제 얘를 일치 조건 해가지고
이 선하고 여기를 잡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중심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랑 얘를 선택을 해서 중심선을 이렇게 바꿔, 그쵸? 우리가 이제 2D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3D에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2D 캐드에 작업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원을 그리겠죠. 원을 이제 일단 대충 그릴게요. 원의 지름을 정해야 되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어. 그쵸? 그래서 이제 원에 뭐 반지름 치수를 주든가 지름 치수를 주든가 할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쪽에 이제 요 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80이 떨어졌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간격 띄우기를 딱 해가지고 이 선을 딱 잡아가지고 이쪽 오른쪽 클릭 계속 아래쪽으로 80mm가 떨어졌다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쵸? 80mm 떨어진 곳에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교차하게 한 다음에 아이 걸리적거려. 여기서 또 원 해가지고 요 교차점을 잡아서 여기다 또 원을 그릴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는 오토캐드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떤 요소 하나하나를 그릴 때 그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처음에 그냥 딱 놓고 나면 그 위치에서 고정이니까 처음부터 위치를 다 완벽하게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옵셋하고 트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D 캐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D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내가 그러니까 원점까지 지워버렸네.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자, 요거까지 다 취소했어.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다 중심선 없이 원을 그렸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렸어. 지금 이제 위치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뭐 수직 상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거리도 안 맞아. 근데 거리를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이 거리가 78이야. 그럼 80이라고 주면 거리가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D 캐드는 저 치수에서 위치를 맞추는 건 나중이야. 우리가 2D 캐드에서는 처음 그릴 때, 형상을 그릴 때부터 위치랑 치수랑 사이즈랑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는 게 2D 캐드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3D 캐드에서 스케치할 때의 방식, 2D를 그리는 방식은 일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크기는 나중에 맞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오토캐드를 먼저 학습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3D 스케치에 넘어와서도 오토캐드에서 썼던 방식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그 위치랑 형태를 다 맞춰서 그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3D 캐드의 시스템은 너무 불편하거든.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보면은 3D 캐드에 스케치를 하는데 옵셋 트림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2D 작업이니까 이 형식에 맞게 작업하는 법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 적응이 실패한다 그러면 그냥 2D 할 거면 2D만 하세요. 그게 맞아요. 괜히 3D에서 2D처럼 옵셋 트림 이런 짓거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짓거리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전설의 기회도 기능사 쪽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잘 봐둔 그 특정 학원의 강사님이 계세요. 그 영상이 유튜브 여러분 뒤져보면 있는데 제가 어딘지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려요. 이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원점을 꼭 지정을 해라. 아이고, 또 원점을 지워버렸네. 컨트롤 Z로 뺄게요. 원점 위치를 결정을 해라. 두 번째는, 그리는 방식을, 2D 캐드에서 그리던 방식을 그대로 그리지 말고, 3D 캐드에 맞게 일단 모양을 만들고 치수를 맞추는 형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심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제가 아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원을 바르고 그랬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점 2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이점세선이죠. 이점세선. 우리가 이점세선은 일반적으로 가상선으로 사용을 해요. 혹시라도 여기서 선의 종류 중심선이 뭐야? 이점세선? 일점세선은 뭐야? 이 선 종류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영상에 다른 영상들을 안 보고 오로지 인벤터만 보시고 인벤터 배우려고 하기 전에
도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벤터를 배우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뭐 중심선, 뭐 가상선, 아니면 1점세선, 2점세선 이 용어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그 부분들을 모른다 그러면 일단 도면에 대한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오세요. 제 영상에도 이제 선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어딘든 이제 찾아보면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인벤터를 배울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D CAD를 공부하고 나서 2D CAD 쓸 수 있은 다음에 3D CAD를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아유 저 꼰대 옛날 방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3D CAD 교재들 보세요. 3D CAD 교재들 보면 아직 도면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처음 모델링 할 때부터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와요. 도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영역 처음 모델링 시작할 때부터 이 도면을 해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D CAD 교재들 다 보세요. 그 앞단에서 제도에 대한 용어나 명칭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대뜸 도면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3D CAD 들어갈 때 일단 도면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걸 이해한 걸 전제로 3D CAD가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에 대한 개념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 혹시 중심선이라든가 뭐 2점선이라든가 1점선이라든가 이거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제도 쪽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 네가 지금 설명을 하면 되지.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1점선, 2점선, 중심선 이런 거 다 설명하다 보면은 이 영상은 이제 저 멀리 나락으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CAT 2급 때 얘기를 해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겉에 있는 요거 이게 요게 외형선이죠. 외형선 실선으로 돼 있는 거.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요 도면에 없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수문선. 예, 파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점점점점점 파선으로 돼 있는 거. 자, 외형선과 수문선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형상선이라고 그래요. 이거 형상선이라는 건 실제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실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물건의 형태를 근거해서 나오는 수형된 선이 외형선 또는 수문선. 이걸 형상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형상이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외형선으로 돼 있건 수문선으로 돼 있건 이거는 우리가 꼭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점세선, 가상선이죠. 가상선, 요 두 가지는 제가 뭐라고 해요? 비형상선이다. 비형상선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제품의 형상에는 그런 선이 없어. 그런 모서리나 그런 형태가 없어. 없는데 그려놓은 거죠. 왜 그랬어요? 원이 있으면 원의 여기가 중심입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도면적으로. 그래서 중심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실제 원 형태의 물건의 중심에 중심선이 그려져 있진 않아요. 실제 사물은. 없어. 형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도면적으로 그를 이해할 때는 중심선이 필요해. 그래서 그려준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그려주는 게 비형상선이에요. 가상선도 뭐예요? 가상선도, 여기에 형상은 없어. 형상은 없는데, 이 부분의 이제 치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려주는 게 가상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얘도 형상은 없어. 하지만 도면적으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선 그 부분의 형태가 필요해. 그래서 그려주는 게 가상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비형상선은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왜? 어차피 저 도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면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2D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상과 관련되지 않은 애들은 웬만하면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제 앞에서 기능 설명할 때 구상선이라는 걸, 구성이라는 선을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실제 존재 안 하는 건데, 그거 그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거는 그 구성선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예요. 없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구성선이라는 게 없어도 그 형태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구성선도 최대한 안 그리는 게 좋아요. 구성선은 어쩔 수 없는 경우. 내가 형상을 위한 2D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포인트, 형상과 관련 없는 특정한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돼. 그럴 때 구성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구성선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려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그리려고 해야 돼요. 중심선과 가상선. 그리고 완벽한 형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케치를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스케치 연습하는데. 자,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근거해서 당연히 요 원을 그리는데 제가 십자, 요 중심선을 안 그리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원의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죠. 중심점원의 단축키가. 그리고 원의 중심은 제가 원점을 잡는다고 했어요. 원점 잡고 쭉 빼서 이 원의 지름이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의 지름이 30이에요. 그렇죠? 30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럼 여기 원이 하나 더 있는 게 반지름 20짜리 원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같은 중심에 클릭하고 지름이 40이겠죠. 반지름이 20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 자, 그럼 이제 이쪽을 그렸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요 아래쪽을 그릴 거예요. 수직하게 내려와 아래쪽. 그쵸? 그럼 이제 수직하게 내려오면 대충 이제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요 아래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찍고 여기 이제 바깥쪽 원이 지름이 20이야.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 20. 그리고 안에 구멍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지름이 10이야. 그럼 같은 중심을 또 이렇게 딱 녹색되게 딱 잡고 10이야. 놨는데 자,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원래 이제 우리가 2D 캐드 때로 얘기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야? 80이잖아요. 80. 80이란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찍어야 돼. 지금 얘가 놓여있는 위치가 80이냐? 아니에요. 그럼 2D 캐드에서 그냥 잘못 그린 거야. 저거 80도 위치를 맞춰서 저걸 찍어놨어야지.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치수를 제어해 줄 수 있잖아요. 치수 딱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는 D죠. D 치고 자 2번 찍고 2번 찍어. 그래서 이렇게 수직한 거리를 딱 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얼마야? 58.572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뭔 상관이야? 그냥 80을 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하게 맞춰줘야 될 거야.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걸 수직하게 어떻게 맞추지? 맞출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L 해가지고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과 이 점과 이 점을 딱 이렇게 이어서 선을 만들어. 만들고 나서 뭐예요? 여기다가 수직이란 조건을 줘요. 그렇죠? 지금 수직 조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간 상태. F8 눌러보면 수직이란 조건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직 조건이 바로 들어간 게 제가 아까 이 원 그릴 때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수직 밑에 딱 찍었어. 마우스로 클릭해서. 물론 이때 추론이 작용을 해서 그래요. 추론선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그래. 자동으로 이렇게 잡힌 건데 제가 마우스 컨트롤을 그렇게 뛰어나게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잡힌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왜 그렸냐? 이거 없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거 여기 중심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 중심선과 가상선은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학생이 아니 이 선 안 그리고 이거 수직한 거 어떻게 맞춰요? 맞추려고 그랬어요.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건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안 쓰고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저렇게 옆으로 좀 그러니까 F9 눌러서 구속 조건 안 보이게 하고 옆으로 뺄게요. 옆으로 좀 이렇게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빼놨어. 요거 이제 다시 지울까요? 요거 지우고 여기 이게 정렬로 들어갔나 본데 정렬 치수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땅땅 찍고 자 요렇게 수직 치수로 80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수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려면 이 수직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D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수직하게 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직하게. 그러면 구속 조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수직 구속 조건이 있어요. 저게 이제 키보드 단축키로는 I죠. I를 딱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점과 이 점은 수직하게 놓여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선을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래요. 선생님 선을 그리나 얘를 하나 수직을 한 건 똑같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는데 저한테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느냐? 데이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옆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이 있고. 그쵸? 이 선에 이제 수직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요 거리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가 있어요. 그쵸? 치수는 대충 할게요. 자, 수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F8 눌러서 구석 조건을 볼게요. 구석권이 표시됐어요. 자, 보시면 수직이라는 구석 조건 들어갔죠. 하나. 자, 얘도 수직이라는 구석 조건이 들어갔어요. 하나. 그쵸? 하나 조건. 그 다음에 이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수 구석 조건이 들어갔어요. 두 개. 똑같이 있죠. 근데 얘 뭐 하나 더 있어요? 선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뭐예요? 이 수직한 위치에 이 거리가 떨어진 걸 정의하기 위해서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조건을 성립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두 개만 가지고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용량이 적어요? 얘가 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MFG 때도 제가 얘기할 건데, MFG 때 이 조건을 이렇게 선을 그려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MFG 학습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MFG 할 때 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저 감점 하나요? 라고 하면 MFG에서 감점을 안 해요. 왜? 방금 전에 저한테 따지는 사람처럼 따지는 사람한테 대응하기가 짜증나니까 그냥 맞는 걸로 쳐줘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MFG는 그거죠. 결과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방식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무식하든 어쩌든 그냥 맞는 걸로 쳐줄게. 이거예요. 왜냐면 MFG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하도 민원을 넣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이 채점 기준은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건데 왜 거기 채점 기준에 불만을 갖지?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도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불만이면 시험을 보지 마. 자격증을 받지 마. 자격증을 따지 마. 이게 맞는 거라고. 근데 그 자격증 회사가 참 희한하게 거기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격을 성립할 수 없는데, 저는 이거는 감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을 그린 거. 없어도 되잖아. 없어서 되는 걸 만든 거야. 굳이. 그럼 뭐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뻘쭘거리 한 거 아니야. 그 MFG 채점 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스케치할 때, 스케치할 때 불필요한 객체를 만들면, 그러니까 도면 형성에 아무 상관없는 쓸데기 없는 요소를 만들면 감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불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감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감점 기준하고 부합되는구만. 근데 이건 감점을 안 한다 그래요. 이건 감점을 안 해요. 안 한다 그래요가 아니라 안 해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MFG 땐 감점을 안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FG 하는 학습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짓거리예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어하느냐가 내가 2D 스케치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그냥 결과가 똑같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무시하고 냅두면 결국 그 학생은 2D 스케치를 잘 못하는 학생이 돼요. 우리가 뭔가 교육을 할 때는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거지 못하는 학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왜 그렇게 교육을 하지? 왜 그런 걸 방치해? 왜 방치하냐고요? 강사가 편하려고.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꼭 학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학원 강사 욕하고 있죠. 강사가 저걸 방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편하려고.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런 거를 톨을 달면 학생들이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반대로. 짜증을 내면서 왜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학생들은 성질이 나겠죠. 답답하니까. 본인은 잘 못하고 제가 말하는 기준대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근데 그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하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강사들은 그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 실력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고 결과 똑같이 나왔으니까 넘어가지 뭐.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 사선이 나와야지, 사선. 그러면 저건 선으로 그려주면 되잖아. L. 그쵸? 단축키 L이에요. 선. 자, 그래놓고 여기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보면 여기 이 정도 오면 저렇게 노랗게
원의 4분점에도 이렇게 딱 저렇게 점이 생기죠. 이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저 4분점에 가서 딱 붙어요. 붙었는데 구속이 됐느냐? 구속은 안 돼. 4분점에. 왜냐하면 인벤터는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구속 조건, 형상 구속 조건에서 4분점이라는 구속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4분의 구속을 못 시켜요. 4분의 구속을 시키려면 구속 조건 하나 더 줘야 돼. 저기는 딱 저 원하고 일치 조건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원하는 건 우리가 4분이 아니죠.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 노란 점이 안 생길 때 저는 클릭을 합니다. 자, 안 생길 때 일치 조건만 딱 발생을 하게 딱 클릭을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쭉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원하고 접하는 접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접하지 않잖아. 이때 접하게 해주려면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접하는 상태로 움직이죠. 다만 이게 시스템 부하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느리게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느리게 따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가겠죠. 저도 부담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갖다 대서 여기서도 이제 접하는 형태를 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 갖다 대면, 그렇죠?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위로 갖다 대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붙었어요. 마찬가지 4분에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에 붙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잖아요. 좀 더 위로 갈게요. 좀 더 위로 가면 저렇게 접하는 접선 기호가 딱 뜰 때가 있죠. 자, 이때 클릭을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접하고 접하는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그려야겠죠. 똑같이 그리지 않고 가운데다 수직선을 그려서 미러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굳이 가운데 수직선을 따로 그리는 게 싫어요. 굳이 안 그려도 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선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이 정도 와서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접하는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 정도 와서 이렇게 접하는 기호가 나왔을 때 클릭. 이렇게 되면 되죠. 됐어요. 완벽하게 되잖아요. 자, F9 눌러서 구속 조건 표시되는 건 이제 점점 구속 조건이 많아질수록 이제 거슬리게 되죠.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형태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거 만들어줄게요. 자, 저거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격 7. 자, 간격 띄우기 해주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단축키는 5죠, 5. 5. 5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딱 선택을 해요. 그쵸? 선택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왜 반응이 없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인벤터 설정 상황이 저랑 다를 수 있어요. 달라가지고 반응이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분은 저거 딱 선택하는 순간 간격이 딱 띄워가지고 거리값 입력하라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선을 선택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 계시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 쉬프트 마우스래.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루프 선택 있죠. 전 루프 선택에 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루프 선택 체크가 켜져 있으신 분 제가 다시 켰어요. 이 상태에서 ESC하고 다시 5 해볼게요. 5하고 이 선 선택해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나오죠. 이건 루프 선택이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저는 루프 선택 다시 끌게요. 왜냐면 루프 선택 되어 계신 분들은 바로 간격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루프 선택이 저처럼 안 돼 있다. 자, ESC 다시 5 자, 이 선 선택하고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느냐?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띄워줄 수 있어요. 루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리 지금 7이죠. 7 안쪽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자 이쪽으로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격은 띄워줬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겠죠. 이제 요 아래쪽부터 정리할게요. 아래쪽 이 형태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잘라줘야겠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얘도 자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자르기는 이제 우리 단축키 X였죠. X. 자, X하고 이제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잘리죠. 여기서 잘려요. 요 선에서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이제 이 선에서 바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선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택 끝났으면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줘요. 그리고 자르면 이렇게 잘라요. 잘리는데 한 번 자르고 나면 이게 풀려요. 그럼 반대쪽 하려면 또 얘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어요. 저게 연속으로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또 여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그냥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지. 중요한 거는 자, 컨트롤 Z, Z, Z. 네. 중요한 거는 가장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X 한 다음에 가운데를 자르지 마세요. 지금 보셨죠? 색깔 빠지는 거. 뭐가 없어졌느냐? 이 치수가 사라졌어요. 가운데를 먼저 자르지 마세요. 치수가 날라가요. 치수 다시 줘야 돼요. 가운데를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이거 자를 때는 X하고 순차적으로 두 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 지정하는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두 번만 자르면 되잖아요. 두 번만. 근데 이게 요 자르는 게 두 번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들이 많아가지고 한 10번 잘라야 된다. 그러면 저거 지정하고 자르는 게 훨씬 낫죠. 네. 컨트롤 키 누르고 경계를 지정하고 자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두 번 내가 그냥 클릭하는 게 더 나은 건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르면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이제 지름 치수가 이제 20이 있잖아요. 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인벤터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왜 이러냐. 아까도 이것도 사이를 자르니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는 이유가 이제 원래 있던 치수가 얘한테 가야 되냐, 얘한테 가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누구한테 보낼 거냐.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인벤터가. 나는 모르겠으니까, 야, 얘 쟤를 줘? 쟤주기에는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 억울하지 않아? 그럼 얘를 줘? 얘를 주더니 쟤는 어떻게 해? 그럼 쟤는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난 공평하게 둘 다 안 줄래. 이게 무슨 심보예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애매해. 근데 둘 다 필요해. 그렇잖아. 둘 다 필요하잖아. 형태를 유지하려면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둘 다 필요하면 둘 중에 하나한테는 줘야지. 선택이 아무리 괴로워도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지. 그래? 난 둘 다, 난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게 둘 다 안 줄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소프트웨어잖아. 자, 얘한테 치수를 줬다고 해서 얘가 억울하다고 막 난리부르스를 칠까? 지금 이건 소프트웨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아니면 얘한테 줬다고 해서 얘가 난리부르스를 칠까? 둘 중에 하나한테 그 치수를 승계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지랄 발광을 할까? 아니잖아. 근데 왜 아무한테도 안 주고 갖다 버려버리냐고.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지. 누굴 주든. 그 치수를. 안 주니까 뭐예요? 사용자가 작업을 두 번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될걸. 그렇잖아요. 치수가 다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D 치고 얘를 선택해서 치수를 줘야 돼. 아까 이제 지름이 20이었으니까 반지름은 10이겠죠. 줬어. 주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얘하고 같은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동등을 하고 땅 선택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이 치수를 둘 중에 하나한테 줬다 그러면 동등 요건 하나만 사용자가 주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걸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다니까. 누구한테 주든 아무한테 하나 좀 주라고. 날려먹지 말고. 방금 전에 요 선, 사선, 중간 잘랐을 때 선 날려먹는 거. 날려먹지 말고 얘한테 주든 한 놈한테 주라고 일단. 그게 합리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오토데스크의 그 개발자들이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무식하게.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사용자들한테 욕먹지. 자,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뭐예요? 여기 목깎이 필요하죠, 목깎이. 목깎이는 이제 여기서 목깎이 하고, 그러니까 R2네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 자, 여기 점 선택하려면 점 선택이 안 되네요. 선 두 개를 이렇게 땅땅 선택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는 완성. 그러면 이제 닫고, 자, 여기 가서 요 위쪽 형상. 위쪽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X로 자를 거고
굳이 경계를 정의하는 건 얘도 두 번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가운데를 먼저 자르지 마세요. 치수를 다시 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발생을 합니다. 자,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얘를 정리하는데 얘는 뭐예요? 여기만 남아야 돼. 여기만 남아야 되면 요렇게 자르고, 그쵸?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간을 먼저 끝내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딱 잘랐어. 자르고 나서 이제 여기를 바로 잘라야 되는 여기를 잘라버리지 마세요. 여기를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저렇게 된다.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자, 어차피 자를 거니까, X,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딱 오면은, 치수를 안 잊어버려. 그렇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치수만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접하는 부분 날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8 눌러보면, 접한다라는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얘가 그대로 다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순차적으로 자르세요. 순차적으로. 절대 중간을 먼저 자르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절대 이 원이 두 개가 잘라져가지고 두 개가 나오는 형태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뭘 잊어버린다? 구속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치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왜? 둘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둘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인벤터의 선택은 A, C 둘 다 안 줄래. 라는 가장 더러운 선택을 하고 있다. 아, 진짜 신보 더럽다 정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F9 눌러서 구석 조건 다시 안 보이게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깎기 들어가야겠죠. 값은 4네요. 이제 목깎기 클릭을 하시고요. 4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선. 자, 요거죠. 자, ESC. 그래서 하부 형태 다 만들었습니다. 하부 형태 다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가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배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원형 패턴. 원형 패턴. 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원형 패턴. 자, 여기 보면, 원형 패턴. 자, 선택을 하고, 보시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요 하부에 있는 요거 다. 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하고 이 선까지. 그쵸? 그리고 나서 축. 축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 눌러주면 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축이 여기다. 하고 지정하면 이렇게 돌죠. 그럼 개수는 지금 6개로 돼 있는데 3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 자, 이제 관건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얘만 이제 들어가면 끝나겠다.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을 해요. 저기 목깎기. 그래서 이제 목깎기를 딱 해요.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 40이니까 40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선택하려고 그러면 선택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학원 강사를 좀 안 좋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뭔가 막혔을 때,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강사님밖에 없다. 이게 그래요, 이게. 이게 아마 독학을 할 때, 이 현상이 나오면 짜증을 겁나게 낼 거예요. 이제 이게, 저 패턴이라는 거, 원형 패턴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패턴의 특성을 잘 모르면, 이 부분에서 막혀요. 짜증, 환장하겠거든요. 이거 왜 안 잘려? 왜 목깎기가 안 들어가는 선 두 개가 있는데, 선 두 개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선이 선택되고 목깎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냐?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턴이라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 패턴이 된 거는, 이 패턴 원형에서 형상을 못 바꿔요. 못 바꾼다. 그게 근본이에요. 이런 상황을 본인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이해를 납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독학하면 이제 왜 안 되냐고 막 짜증만 내고 있을 거라고 막혀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저거 부분을 찾겠죠. 아, 저게 패턴으로 해서 저럴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해소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독학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원 강의가 꼭 필요하다. 어찌됐든 저기 패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패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렇게 해봐도 돼요. 여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이제 홀을 해가지고 저걸 내가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잡고 이렇게 뺀 다음에 얘하고 접하고 얘하고 접하고 접하는 상태가 됐네 얘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해가지고 반지름 치수를 40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르기 X를 하면 못 잘라요. 안 돼. 내가 강제로 이걸 만들어줘도 얘는 못 잘라요. 얘는 못 잘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자,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자, 어레이 한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건 이제 원형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원형 패턴을 일단 해요. 하고 선택을 아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얘네들은 돌려주고 나서 바뀔 게 없어. 요 선만 바뀌어야 돼. 요 선은 끝이 잘려야 되잖아요. 요 필렛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 두 개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쟤네들을 빼고 얘네들만 축해서 요 축을 기준으로 세 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요렇게 돼요. 얘네들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돼요. 바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냐. 얘랑 얘인데 이 두 개는 이 상태에서 따로 그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따로 일일이 그려주고 일일이 구석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저것도 저렇게는 안 해요. 저렇게는 안 하고 자 여기서 원형 패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하고 얘 두 개만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축을 잡아요. 그리고 개수를 3개로 해요. 3개로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아까처럼 여기는 수정이 안 돼요. 왜? 저 패턴이라는 걸 그대로 원형 패턴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여기 확장 요 확장 버튼을 딱 눌러주면 요거 나오죠. 요건 제가 패턴 쪽에서 설명했어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 뭐를 꺼주느냐? 연관이라는 걸 꺼주시면 돼요. 연관을 꺼주면 내가 여기서 확인을 눌러도 패턴이라는 거를 기록을 안 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패턴 시켜서 배치는 해주는데 쟤네들이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건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확인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 얘네들 다 저렇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것도 저 패턴이 사라졌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버그예요. 이것도 오토스카가 잘못한 거야. 지금 원래 흰색으로 있던 애들은 저 구석이 풀린 게 아니에요. 구석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막 완전하게 구석되면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뭐가 애매해. 이거 완전하게 구석돼 있는 것 같다냐. 이것도 표현 오류예요. 왜냐면 이 선은 완전하게 구석돼 있지 않아. 왜냐면 패턴이 사라졌기 때문에. 되게 희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플러스 여기 스케치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케치 원형 패턴 1이 있어요. 1이 마우스를 제가 갖다 대고 있으면 아까 첫 번째로 원형 패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로 했던 거 원형 패턴 한 번 더 했잖아요. 그거는 왜 없어? 왜 없냐? 제가 연관을 껐잖아요. 즉 저 패턴 한 걸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은 배치를 했지만 패턴 한 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 버그 발생한 거는 내가 이제 여기 이 선에 요 끝점 있죠. 끝점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하게 구속 안 된 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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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8개의 치수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완전하게 구속돼 있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건 디스플레이 버그니까 저런 식으로 해설해 주시면 해설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끝점. 끝점은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요. 네,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 점을 선택을 해요. 점이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선의 끝점하고 이 선의 끝점하고 이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일치. 네, 일치 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C로 종료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또 일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도 있죠. 자, ESC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명령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잡는 게 안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는 게 되려면 ESC 명령을 종료하고 일치 조건 주시고 ESC 자, 드래그해서 여기 잡고 일치 조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지금 한 가지 요 끝에 거 컨트롤 Z로 끝에 거 일치 조건 준 거 취소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상태 표시줄에 보면은
모든 저희도 표시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의 끝점.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치를 주면 두 점이 완전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스케치 작업할 때 내가 완전 정리 안 된 상태인데 어디에다 내가 구석을 줘야 되지? 이런 게 모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저희도 표시 그걸 눌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표시된 상태니까 숨기기로 나온 거죠. 반대쪽 가보면 이제 여기 움직일 수 있는데 다시 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걸 가지고 어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해봐도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거 꺼줄게요. 모든 저희도 숨기기 요거 꺼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완전 정의되게 정의를 해주려면 일단 여기 40 요거부터 먼저 줄까요? 목깎기. 그럼 이제 목깎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40 한 다음에 얘랑 얘 잡아주시면 돼요. 얘랑 얘 잡아주시면 돼요. 얘랑 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안 되는 건 뭐냐면 요 간격값이 없죠. 7 그러니까 얘랑 각도가 평행하다. 그리고 얘랑 거리가 얼마다라는 값이 없어서 그래요. 저걸 일일이 주시던가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던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행 조건을 줘도 될 것 같아요. 평행 한번 줘볼까요? 평행 구속 조건. 얘하고 평행해. 그쵸? 그러니까는 이 치수값 없이도 갈 수 있고, 반대쪽은 제가 치수로 줄게요. 치수로 줘도 돼요. 치수 값을 주면, 오히려 오버 나네요. 오버. 그쵸? 연계 치수로 간다. 왜냐면 이 치수는 결정난 거니까. 승인 누르면 이제 이 치수는 연계로 가요. 어차피 연계로 갈 거면 제가 봤을 땐 그냥 평행 치수만 주면 낫지 않나.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평행만 주면 각도만 지정을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냥 저 연계 치수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행만 딱딱 정의를 해주면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형태는 뭐예요? 완벽하게 정의가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왔고 이제 여기 스케치 1에 요 앞에 앞점 표시가 딱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할 때 핵심은 그거죠. 항상 완전하게 구속된 형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얘기했었죠. 원점 위치, 그 다음에 2D CAD의 스케치, 2D CAD에서 도면 그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옵셋 트림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좀 완벽하게 정의하고 크기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위치라든가 크기를 바꿔주는 형태, 이런 방식의 이제 작업에 적응을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형상선만 그리고 그 다음에 비형상선, 중심선과 가상선은 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완전하게 구속해라. 완전하게 구속해야 끝난 거예요. 만약에 완전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구속이 될 때까지 구속 안 된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옆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도면 아시는 분들은 여기 단면도죠. 우리가 이제 스케치에서 단면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는 없는데 저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구속을 주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요. 해도. 연습 단계에서 우리가 스케치 연습. 그럼 이제 그걸 제가 잠깐 해보면 요거 이제 사각 형태로 나오니까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제 여기서 퉁 이럴 거란 말이에요. 대충. 근데 좌우폭은 24니까 24.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칠 거예요. 높이는 이제 안 나와 있죠. 높이는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 4분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2원의 4분점. 그럼 이거 어떻게 줘요? 여기서 탄젠트. 접선. 이 선과 이 원이 접합니다. 이 선과 이 원이 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 딱 맞추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D. 이건 여러분들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한 100mm 줄까요? 이 정도 띄워서 여기다 그릴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연습을 해보면 구속 조건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선 있고, 이 선 있고, 이 선 있고, 이 선 있고, 이 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요거 있고. 그것까지 해보면 선 해가지고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일단 대충 해서 여기에 이제 선 하나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요 구멍 뚫린 거, 그렇죠? 구멍 뚫린 거 선 2개가 있네. 그렇죠? 요렇게 수평하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여기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하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디귿자가 있네? 요 사이에 수평하게 디귿자가 이렇게 있고, 반대쪽에 똑같은 크기로 파진 부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선들이 걸리니까 걸리적거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네. 일단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놓고, 뭐야? 그럼 얘가 어디야? 얘가 이제 가운데를 자른 거니까 여기겠죠. 여기 4분점. 그럼 전 뭘 해주면 돼요? 탄젠트로 이 선은 얘랑 접해. 그렇죠? 이 선은 이 원과 접해. 그럼 이 원의 4분이죠. 그럼 얘랑 얘가 접해. 그렇죠? 그럼 이게 딱 이게 이제 아까 지름 30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뒤치고 이 선 접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 선 이런 해보면 딱 하면 정확하게 승인 연계치수로 30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탄젠트. 자, 이 원과 이 선이 탄젠트 접해.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구멍 뚫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선과 이 원이 접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원이 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깊이가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야. 그리고 이쪽도 4mm인데 이거는 결국 동등 해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길이가 같아야 돼. 끝나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단면 형상. 뭐 이제 우리가 지금 2D 스케치인데 여기다 도면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 단면 형상 우리가 이제 어떤 입체 형상에 투상되어 있는 걸 가지고도 연습을 하면 이렇게 구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려서 이제 완전 정의가 되게, 완전하게 구속되게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습 완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풀이하는 거,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2번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제가 스케치에서 어떤 형상 그리는 거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연구해서 연습하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모델링 들어가려면 모델링 할 때는 스케치가 필요해요. 프로파일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조건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별도로 이제 따로 제가 이 스케치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오토캐드 그릴 때는 예제 몇 개를 막 풀어드렸잖아요. 풀어드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몇 개를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하고 요 다음 거는 제가 이제 항상 3D 캐드에서 스케치할 때 가장 좋아하는 예제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다양한 조건들이랑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예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꼭 한번 같이 풀 거고, 어쨌든 요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애써 스케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 이거 그냥 닫고 버리기 아까운데 저장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저장에 대한 설명을 안 했죠. 저장을 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파일 딱 가셔가지고 이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 단축키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컨트롤 S가 있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컨트롤 S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에서 지정한 폴더가 있어요. 저는 이제 2D 스케치라는 폴더를 지정을 했었고,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명은 본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잖아요.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인벤터의 확장자, 부품 작업 공간의 확장자는 IPT입니다. IPT.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겠죠. IPT는 인벤터의 부품 작업 공간에 해당하는 확장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지금 부품 1이 있으니까 전 부품 1로 저장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부품 4라고 저장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이름이 부품 4로 바뀌죠. 바뀌면서 저장이 완료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해야 되는 건 부품, 이라는 것들을 저장하면
IPT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인벤토리에 저장을 하시면.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이제 다 끝나기 전에 다음 예제. 스케치 시스템 예제. 아마 이제 이 영상 올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자료 올리는 카페랑 블로그 쪽에다가 이제 예제를 이것도 같이 올릴 거예요. 이게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풀 예제입니다. 풀 예제인데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권장드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만드세요. 이 예제 한 가지 설명드리면 가운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있죠. 원점을 어디를 잡아라? 요 가운데 중심점을 잡아라. 그런 의미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칙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요렇게밖에 없는데 요것들만 가지고 이 형태를 완벽하게 정의를 해라.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안 풀어드려도 50% 이상은 다 정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간혹가다 정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 풀어드리고,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 대한 내용을 마칠 거예요.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돌출,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